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6월 9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오랜만에 칼럼니스트 전 매일신문 정치부장 이상곤 칼럼니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죠. 제가 듣기에는 이번에 보니까 6.11 전당대회 집중 취재하셨다면서요. 네,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자주 글도 올리고. 예. 네. 보니까 월간조선에 계속 보니까 이상곤 칼럼니스트로 이상곤의 흐름 계속 올리고 계시는 것 보고 있었습니다. 예. 많이 바쁘셨죠? 많이 바쁩니다. 많이 예. 바쁜데 네. 어느 때보다도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네네. 워낙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네네. 상당히 재밌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보면 6월 9일 지금 4시가 조금 안 됐는데요. 네, 오늘 조금 전까지 어제까지가 본 36.1%죠. 그렇죠. 이제 보면은 32만 8,800명 예. 투표인단에 대해서 이제 투표인단들이 자발적으로 모바일로 투표한 게 36.1%고 오늘부터는 ARS로 이제 다시 한번 싹싹 당원들을 다 끌어가지고 이제 투표를 받는 거죠. 이런 거죠. 너 임마 게을러서 투표 안 했는데 너 네가 정 그렇게 네가 핸드폰 거 바꿔오면 우리가 ARS를 해줄게 이거 아니에요? 예. 지금 현재 오후 3시 현재 몇 퍼센트예요? 오늘 3시 현재 41.65%라니까요. 41.65%. 어제 36%에서 예. 오늘 한 42, 3%까지는 가면 네네. 내일까지 ARS 투표를 하니까 네. 50%를 근사하게 근접을 하든지 네. 뭐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여기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상곤 칼럼니스트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보면 이준석 쫙 최선두 그 뒤에 한참 떨어져서 나경원 그 뒤에 호덕호덕 주호영 제일 뒤에 이제 홍문표 그다음에 조경태 딸랑딸랑 뭐 이렇게 여론조사는 나왔는데 실제 현재 분위기는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이 세 사람이 박빙의 승부가 날 것이라면서요. 아니요, 저희 어차피 이제 지금 현재까지 민심을 보면 네네. 지금까지 이제 일반 여론조사를 보면 뭐 월등하게 이준석이 이제 앞서는 걸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의 트리플이에요. 4명의 후보, 나머지 중진 4명의 후보를 전부 합쳐도 이준석을 따라잡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되는데 지금 어제까지 4차례 TV 토론. 네. 그것도 이제 4차례 합동연설회. 네. 그리고 오늘 저녁에 한 차례 더 마지막 TV 토론회가 KBS에서 있습니다만. 오늘 KBS에서 마지막 TV 토론. 예. 오늘 밤 늦게 이제 마지막 TV 토론회가 있는데. 네. 이 TV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공개 행사를 통해서 이준석과 그 다음에 이제 나경원 또 주호영 이렇게 해서 좀 설전과 입씨름도 좀 많았었고 신경전도 많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세대 교체 또 이렇게 변화, 쇄신 뭐 이런 부분들이 앞서다 보니까 네네. 기존 보수 당원들한테서 상당히 리스크를 많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우려가 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나경원 후보가 이야기하는 이준석 리스크고. 그게 이준석 리스크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죠. 뇌피셜이다. 뇌피셜이다라고 한마디 망상이다. 그럼 나경원 후보는 뇌피셜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어제 용산구에 있는 백범 기념관에 제가 가니까 말이죠. 네네. 그 현장에는 아주 태극기를 완장을 찬 어떤 열렬 극성 당원이 네네. 이준석을 아주 그냥 이준석 앞에서 그냥 큰 소리로 그냥 뭐 이준석을 아주 팰듯이 덤비면서 뭐 네. 그렇게 해서 경호원들 제지를 받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네네. 여하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준석 후보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갈수록 대세론에서는 좀 대세론이 멀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력에서 앞서는 나경원, 주호영 뭐 이런 사람들이 조금 많이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당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실제 궁금해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면은 이러저러한 뭐거든 제약 때문에 현장에 직접 나가서 취재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예. 전화 정도로 이렇게 취재하는 정도인데 현장에서 뛰면서 취재해 본 결과 우리 흔히 이제 보면은 253개 지구당 이제 당협이라고 그러죠. 예. 253개 당협 중에서
먼저 지역구 의원도 있고 또 보면 비례대표 의원도 있고 또 원외 당협위원장도 있고 원외 당협이 한 국민의힘은 170명 정도 되니까. 예. 그러면 이제 흔히 보면 나중에 이제 이른바 줄들을 서잖아요. 네, 후보 네, 앞으로. 네. 이제 그런 거 보통 이제 보면 현장에서 보면 보면 나경원 측에서는 우리 이제 동그라미 세모 X를 합니다. 이제 각 위원장들 다 하죠. 다 하죠. 그 지금 현재 솔직히 말해갖고 그 객관적으로 이렇게 관찰했을 때 당협위원장 그 당협위원장들의 지지세는 이 세 후보가 어떻게 좀 몇 대 몇째로 봐야 돼요? 그게 말이죠.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당내 선거다 보니까 네. 매일매일 바뀌는 것 같아요. 하하. 예, 매일매일 유불리를 계산을 하고 네네.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든지 네네. 이런 사람들이 보면 나름대로 이제 그 5 후보 중에 누가 앞선다든지 빠진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각 세력 간의 또 이해관계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네. 매일 바뀌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준석의 대세로는 막판 가면서 조금 빠진 듯하고 네네. 나경원 후보가 옛 친박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많이 집결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는 네. 막판에 좀 그 상승세를 좀 타는 것 같으면서 어제 36.1% 전체 투표율이 36.1%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틀 동안 그러니까 7일 8일 양일 동안 모바일로 투표한 네. 32만 8,800명 당원 투표인단 중에 36.1% 투표했죠. 1%였죠. 네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런 투표율이었는데 네. TK만 주호영 후보 고향인 TK만 지금 50%를 넘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TK가 뭐 우리 알겠습니다만 전체 이제 33만 투표인단 중에서 28%가 TK입니다. 예. 그다음에 23%가 PK입니다. 예. 51%가 이제 이른바 TK, PK 이제 영남인데, 그러니까 TK 지역의 지금 투표인단은 어제만 해도 50%를 넘었다. 50%를 넘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근데 거기서 그 50% 넘는다고 꼭 주호영 후보가 유리하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네네. 주호영 후보 쪽은 자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네네. 여기에서 50%가 넘는 그 TK 표 중에서 네. 주호영 후보가 40%에서 45%만 갖고 오면 자기는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TK가 이제 TK 50%든 60%든 TK 전체에서 40% 내지는 45% 그리고 고향이니까 어드밴티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40에서 45%만 갖고 오면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근데 이건 나경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나경원도 마찬가지인데 나경원도 그래서 오늘 지금 TV 토론을 10시 50분에 한단 말이에요. 네네. 10시 50분에 오늘 TV 토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구 내려가고 포항을 내려간 거예요. 누가? 나경원이. 주호영은 또 어떤 작전이냐? 네. 주호영은 지금까지 이제 TK 투표율이 높고 네. 본인이 TK는 전체 다 당협위원장이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네요. 예, 25명이 다 국회의원인데 전원 현역이네요. 예, 그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동그라미 세모 표를 다 해놓은 거예요. 예. 다 해놓고 본인 스스로는 표 계산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 거죠. 네네. 그래서 주호영이 오늘 주호영의 그 일정 중에 눈여겨봐야 될 것이 아침 일찍 네.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합니다. 오늘. 예, 했었습니다. 네네. 했었는데 그 긴급 기자회견에서 무슨 이야기를 중점으로 두느냐면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는 네. 낚싯배 선장이 아니고 네. 항공모함의 함장을 뽑는 선거다. 항공모함 그러니까 대선 승리를 위해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당의 대표를 뽑는 그런 자리인데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주 이제 주안점이라고 봐야 되죠. 뭐라고? 절대 여론조사, 엉터리 여론조사, 지금까지 바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던 여론조사에는 속지 말고 여론조사에 신중을 기해서 여론조사에 응해달라.
실제로 여론조사가 오늘 내일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하고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여론조사.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지금까지는 지금 3등으로 머물러 있었는데 최대한 여론조사에서 민심을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야,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주호영 저 후보도 참 보면 좀 띵한 소리 한다. 아, 그 얘기 내가 여러 차례 했잖아요. 이번에 뽑히는 당대표. 당대표는 사실 11월 초에 뽑힐 대선 후보 경선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그랬었죠, 대표님. 대통령 후보가 뽑히는 순간 그때 당원 당규에 따라서 모든 당무는 대통령 후보 중심, 대통령 후보의 의사가 우선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당원 당규에 규정되어 있고. 그렇게 돼 당연하죠. 이번에 당 대표가 대통령 나가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후보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문제 갖고 어제 같은 경우도 나경원하고 이준석이 윤석열 문제 갖고 또 날을 세웠잖아요. 옥신각신했죠. 예, 윤석열 갖고 어제 보는 나경원 후보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내가 윤석열한테 직접 확인했는데 확인 안 하고 확인했다 그러면 나중에 맞습니다. 큰일 나니까 확인했는데 지금 윤석열이 머뭇거리고 그다음에 미온적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바로 이준석 후보 네 뒤에 있는 김종인 때문이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오늘 주호영 후보는 그런 얘기는 안 했나요? 주호영 후보도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총장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네. 나경원 후보 역시 이제 어차피 윤석열 전 총장이 네. 지금까지 강릉에서 권성동 의원 만나고 나서 이제 그게 밝혀져서 그렇지만 네네. 그 전에 정진석 의원이라든지 네네. 윤희숙 의원이라든지 계속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컨택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권성동, 충청의 정진석, 나름대로 또 경제나 뭐 이런 쪽으로는 또 윤희숙 뭐 이런 또 이쪽에 당권 후보 중에는 나경원, 주호영. 그렇죠. 나경원, 주호영이 아무래도 본인이 그 국민의힘에 입성하기에는 순조로운 후보들이니까. 그렇죠. 이준석은 뭐라고 그래도 여하튼 김종인을 선대위원장 데리고 온다고 그러죠. 김종인도 처음에는 별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지금은 윤 총장에 대해서 상당히 입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호영은 이제 한번 해볼까요? 예전에는 이게 얼마 전 지난 5월까지 이야기입니다. 별의 순간을 잡았어. 빛이 보일 것이야. 요즘은 관심 없어. 자고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검사가 직접 바로 대통령 되는 경우는 없어. 그가 윤석열이 입당하든 말든 나는 관심 없어. 왜 이렇게 바뀌었대요? 윤 총장이 첫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첫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세상에 뭐 다 모든 건 다 처음에 있습니다. 처음이 있는 법입니다. 그럼요, 처음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준석은 아무래도 지금 뭐 지지율은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유승민을 대통령을 만들겠다라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사람이고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윤 총장 같은 경우는 좀 이준석이 그 당 대표가 되면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요. 이제 저도 이제 황태순 TV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그러니까 5월 31일이죠. 월요일 갑자기 뜬금없이 보면 권성동과 이렇게 어깨 동무한 사진. 그다음에 그 뭐 잘 갔다는 무슨 감자 옹심이 집인가 거기서 아줌마고 이거 이거 갖다 갑자기 언론 프레이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드디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하기 시작했구나라고 저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황 대표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도 어차피 내가 정치할 거고 대선 나갈 거고 이 양은 나한테 유리한 심판. 예전에 그거 한번 좀 카드 한번 줘보세요. 아니 그거 옛날 기억나세요? 우리 2002 월드컵 때 모랄레스 감독, 그렇죠. 예. 모랄레스 전 심판 뭐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최소한 당 대표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판을 원할 겁니다. 어차피 당 대표는 심판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얘 모랄레스 심판 있잖아. 뭐 갑자기 이준석 같이 뒤에는 윤석열, 김종인, 유승민이 있으니 이런 심판 원치 않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씨도 나름 보면은 계속 이번에
노출도를 극대화시키면서 뭔가 개입하려는데 오늘도 노출했다면서요. 오늘도 우당 선생 우리 저 독립운동가 이회영 이회영 선생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이 잠깐. 아무래도 정선자가 이철우 교수가 친구 아닙니까?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보면 우리 초대 부총리한테 이시영 씨가 있고 그 형이 이회영이고 이회영의 이제 손자 그 손들이 바로 이종찬 전 국정원장 맞습니다. 또 이종걸 민주당 전 의원. 그 다음에 고 이종찬의 아들이 이철우 연세대 교수 이철우의 대강초등학교부터 불알 친구가 윤석열 뭐 이렇게 되죠. 예, 오늘 참석을 했군요. 오늘 참석을 했죠. 참석을 해서 예. 첫 공개 행보다 보니까 네. 기자들이 엄청 많이 몰리고 그다음에 그동안 또 직접적으로 대선 출마라든지 아니면 네. 정계 입문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네. 직접 이야기한 적은 없으니까 그렇죠. 기자들이 엄청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 말씀하시는 건 없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씨가 오늘 같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본인이 뭐 굳이 뭐 우당기념관 우당기념관 이게 새로 이게 처음 만든 게 아닙니다. 원래 우당기념관 있습니다. 예. 그 이제 거기에 새로 이제 증설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거기 굳이 안 가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자기 극대화 오늘 내일 국민의힘 대선 심판을 뽑는 바로 그 순간에 극도로 자기를 갖다 나타낸 것은 아무 얘기 안 하더라도 자 요즘 우리 저 애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자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요즘 너무 김종인과 이준석한테 눈이 가 있는데 접니다. 저 윤석열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당 기념관 이 행사 참석의 의미는 뭐니까 사전에 하루 전날 기자들한테 통보함으로써 기자들을 갖다 있는 대로 일본말 한번 쓰겠습니다. 이빠이 불러 모아서 오늘 저녁 TV에 자기 얼굴이 계속 나오도록 만들고 즉 이제 저 좀 봐주십시오. 지금 여러분 저 헷갈리시는데 지금 이준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김준석이 중요한 게 김종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를 끝내려면 나밖에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예.